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하반기 NIA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 신입직원에게 물어봐. 신입직원 토크쇼 MC를 맡은 총무홍보팀 차슬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한 2021년 상반기 NIA 신입직원 총 7분을 모셨는데요. 사회 초년생인 우리가 NIA에 입사하고 느낀 점과 또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가감없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신입직원 토크쇼 1부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포용본부 디지털 역량개발팀 조경재연구원입니다. 디지털 포용본부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홍보를 맡고 있고요. 동시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사업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데이터본부 데이터기반행정팀 최다영 주임입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데이터본부 공공데이터 품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진주 선임입니다. 저는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입사 몇 개월 차이신 건가요? 4개월이요. 4개월 차이신데도 자기소개 하시는 것만 봐도 벌써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경제연구원님, 저희 NIA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또 자랑하실 거 있으면 마구마구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랑할 거. 일단 한국에서 ICT 관련 공공기관으로 가장 역사와 명성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1987년 한국 전산원으로 출범해서 한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개설을 이루어냈죠.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갖춘 IT 강국이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것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역사 그 자체인 기관에 제가 들어왔다는 게 참 뿌듯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공공부문의 많은 업무들을 디지털에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정부 24에서 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일상에서 경험한 많은 편리들을 이곳에서 구축해 놨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모로 놀라웠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조경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은 ICT 선도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백신 예약 시스템과 마스크 앱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작년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마스크 앱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러 약국까지 찾아가서 사용을 하기도 하였고, 최근에 백신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1차,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백신 예약 시스템과 마스크 앱은 우리 원의 노력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NIA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크게 다가왔던 점은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원의 예산이 19년도에는 4천억 원에서 22년도에는 무려 약 1조 6천억 원으로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NIA의 가족이 되신다면 그만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 예산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요.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던 말인데 우리 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사회 전반 ICT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저도 참 자랑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참 수직적인 분위기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NIA는 어떤가요? 저는 사람들이 참 좋다고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직원 간에 서로 막 불필요하게 경쟁을 한다든지 불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팀원분들 다 너무 친절하시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굉장히 멋진 선배들이어서 참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IT 기관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 다른 직책의 직원들 간에도 대체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느꼈고요. 와, 이렇게 수평적인 기관이라면 뭐 휴가나 연차 사용과 같은 제도, 또 복지 제도 같은 것도 참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원의 복지제도 중에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서울,
대구, 제주에 스마트 오피스가 있어 출장 중이시거나 타 지역 거주 중이신 직원분들도 편리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도 자랑거리 중 하나인데요. 여성분들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중 1년은 유급휴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3년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원은 신입 직원의 경우 1개월에 한 개씩 연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개월씩 모이는 이 연차를 우리가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1시간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연차를 사용하기에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 보고 드리는 게 되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입사한 지 갓 4개월이 된 저도 지금 한 3번, 4번 정도는 1시간씩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제도도 정말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IA에서는 입사 4개월 차 직원도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다.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제도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2015년에 저희가 대구로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이라서 건물도 신축이고 참 외관이고 멋지더라고요. 혹시 시설도 한 번씩 자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원이 시설이 굉장히 좋죠. 이제 저는 운동을 하는데 회사에 헬스장이 있으니까 따로 돈을 들여서 동네에 있는 다른 헬스장을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00원만 내면 옷도 대여해주고 또 샤워실도 있어서 샤워실도 있고 또 내부 시설도 되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탁구장도 있습니다. 구내 식당과 카페가 있어서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맛있는 점심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스카이 라운지나 테라스 같은 휴게 시설도 거닐며 산책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원에는 그래도 테니스, 야구, 탁구, 풋살, 사진 동호회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에는 농구장과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원하시는 예비 지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우리 원에 같이 가족이 되셔서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휴게실에 가보았는데요. 침대랑 전기장판, 안마의자가 구비되어 있어 내 집처럼 아늑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와, 운동복도 대여해주는 헬스장에 동호회 활동 지원, 그리고 휴게실까지 우리 직원들의 취미나 건강을 위한 NIA의 노력이 참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저희 NIA 주변 핑크뮬리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참 좋았던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NIA는 대구 본원을 필두로 서울과 제주에 각각 청사를 두고 있으며 OECD 국가를 포함해 해외 8개 지역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순환 근무라던가 근무 환경도 참 궁금한데요. 혹시 NIA는 어떤가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요.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순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든 서울이든 제주든 원한다면 자신이 있는 본부 또는 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순환 근무가 다양한 역량을 쌓는 데에는 좋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면 특정 사업의 담당자가 계속 바뀌거나 하게 돼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많은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전국의 지사로 근무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근무지 변경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NIA에서 근무하다 보면 해외 출장 기회도 자주 있나요? 다영 주임님? 네, 본부별로 다르지만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을 자주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이 OECD에서 인정받고 있어 오픈 데이터 관련 회의를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본부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우수 사례 소개 및 컨설팅이나 해외 연수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연구원님, 다영주임님, 진주선임님 이렇게 함께 NIA의 조직 문화나 다양한 제도 등에 한번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바쁜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시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NIA에 입사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다. 입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세 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IA 경영기획실 사회적 가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형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주로 맡은 업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업무인데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저희 원들의 1년 동안 직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사업의 성과를 꾸준하게 성과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성과들을 보다 가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본부 AI 미래전략센터에서 IT 기반 국가 미래사회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김소미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데이터본부 데이터 기반 행정팀 박강윤 연구원입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 간 협의회 활성화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질문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총 5개의 질문을 뽑아보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 질문들이 실제 우리가 입사하면서 궁금했고 또 입사 후 경험해 보니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생생한 후기니까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저희 NIA 같은 경우에는 ICT 전문 기관이다 보니 석박사만 뽑는다라는 소문이 한간에 도는 것 같던데 진짠가요? 진짜 석박사만 채용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석사 과정까지는 마치긴 했지만 신입 직원 중에는 오히려 학사 출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면접 전까지는 제가 석사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력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질문을 하신 질문자분과 저의 심리 상태가 되게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당시에 학사였고 지금도 순수하게 학사 출신이라서 지원을 할 때 혹시 석사 박사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을 듣기도 했고 실제로 근무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종 면접까지 총 채용 과정을 겪으면서 들었던 딱 한 가지 생각은 우리 NIA는 면접자가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오히려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 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정성 들여 준비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이 걱정하시는 학위 소유 여부가 최종 합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 본인이 준비한 역량에 따라서 자신 있게 소신껏 지원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석사 과정 중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소미 주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이라 학력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학사 출신이지만 우리 앞서 말씀해주신 직원분들 말씀처럼 우리 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정보과학과 석박사 과정입니다. 저희 원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과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된 직원에 대해 학비 50%를 지원해주는 과정인데요.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볼 텐데요. 제 옆에 계신 형준 연구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생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필기 시험에 대한 탑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뽑았으니까 한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같이 의지하고 공부할 사람이 없으면 조금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의지력은 떨어지는 편이라서 필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필기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저희 NIA 1의 필기 탑시 필기 범위를 미리 나누고 이를 매일 날짜별로 서로 창작 문제를 출제하면서 서로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탑시 필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기 시험을 무난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번 상반기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자분들 각자께서 본인이 자신 있고 많이 아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공대 출신이 아니라서 일단 탑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온라인에 올라와져 있는 그 탑시 교재를 거의 3회독 정도 했고, 시간이 나면은 디지털이나 IT 관련 뉴스도 틈틈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탑싯은 2주 전부터 온라인에 배포된 이론서를 2번 정독하였습니다. 2번 정독한 후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풀어봄으로써 약한 개념 및 부분은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와, 다들 나만의 방식으로 탑시의 신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질문이네요. 혹시 여러분들 직렬 선택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너무 다양해가지고 저도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소미 주임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 회사는 직무 기술서를 채용 공고와 함께 게시를 하는데요. 그 직무 기술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제가 이전에 해왔던 경험과 그 직무 기술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매칭시켜서 제가 원하는 직렬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김소문 주임님과 조금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채용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무 기술서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경험 혹은 느낀 교훈들, 역량들을 차분히 나열해 보시고 직무 기술서와 가장 연관이 있는 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프로젝트와 공모전을 출전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공 데이터 본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직무 기술서의 특히 능력 단위를 고려하여 제가 가진 역량과 비교하면서 직렬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객관화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질문 형준 연구원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 이전에 저희가 경력이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소민 주임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이 먼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경력이 있다고 해서 뽑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경력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면접을 볼 때 제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또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면접에서 잘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 또한 사실은 어떠한 경력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원 당시에 경력이 없었고 다만 제가 공공기관 인턴을 3개월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3개월 동안 인턴을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해당 경험을 하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해당 과제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를 통해서 느꼈던 교훈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자소서를 적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그렇게 경험을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경력은 따로 없습니다. 경력은 없는데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논문 스터디나 데이터 분석 공모전 등을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 전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경력과 경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에 매칭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선별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동감합니다. 화려한 경력보다는 조금 작고 귀여울지도 모르는 우리 경력이고 경험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경험과 경력을 어떻게 면접관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NIA 하반기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NIA는 자소서 항목이 다양하고 채워야 하는 글자 수도 4,000자 참 많습니다. 이거 다 채워야 할까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채용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단 여기 나와 계신 저희만 해도 글자 수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거는 글자 수가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소미 주임님의 어떤 답변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원했을 때 4,000자 중에 한 2,500여 자 정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여 자 정도 적고 입사 후에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동기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니까 1,000자 내외로 적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3,500자 정도, 그러니까 4,000자에 거의 육박하게 적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적으신 분도 계신데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글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곧 질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소서를 적으실 때 묻는 말에 어떻게 정확하게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논리로 자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적으신다면 글자 수는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모두 다 채워서 적진 않았습니다. 저는 미사 여구나 필요 없는 조사 등은 최소화로 하고 글자 수에 관여하지 않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논리적인 서사 구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결국 양보다는 질이다. 얼마나 짜임새 있고 논리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였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신입직원 토크쇼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입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하반기 채용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NIA에서 뵙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비 하반기 신입 직원 여러분, 우리 NIA에서 만나요.